안녕하세요. 그때 야물콜 미스터입니다. 네, 오늘 6월 지금 두 번째 주 벌써 12일이네요. 네, 정말로 손살같이 시간 달려가고 있습니다. 오늘 현재 지금 시간이 4시 32분인데요. 저는 지금 현재 마무리 짐 싣고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오늘 그 오전에 아산 그 둔포에서요, 네, 파주까지요, 네, 갖다주는 짐을 싣고 일을 끝냈습니다. 제가 그 파주까지 많이 가죠. 예. 사실은 제가 그 아산 둔포에서 파주 가는 물건, 네, 단골 화주님이 계십니다. 네, 그분이 저한테 매번 이 물건을 주고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단골로 그 모시는 우리 하주님 딱 두 분이 있었는데,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. 바로 아산 둔포하고 그 다음에 파주 언론까지 가는 겁니다. 거리상으로 약 한 130km 되는데요. 거의 킬로미터당 1,000원꼴로 제가 운송료를 책정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보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, 또 한 달에 한 3번 정도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. 저번 5월달도 3번인가 했고요. 금번 6월달 들어서 지금 첫 번째인가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종종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건데, 그래도 없는 단골 우리 하주님보다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파주까지 또 이동하고, 또 파주에서 오늘처럼 본짐 하나 싣고 또 야상 하나 싣고 지금 평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3세트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뭐 제가 그 항상 표준 운송료에 정해놓은 그 액수에 도달한 거죠. 그래서 세트로도 뭐 도달했고, 그 다음에 운송료로도 도달했고 해서 마음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그 서울 주변 쪽으로 오면서 야상 콜이 있긴 있었습니다. 있었는데 제가 수행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그 물건을 실러 가면은 최소 1시간 반 이상 정도는 딜레이 돼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평택으로 가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일머리를 시작하고 또 파주에서 또 이렇게 2세트를 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. 뭐 크게 뭐 이벤트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전번주에 전번주 일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. 어떤 전화가 왔었냐면요, 그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? 건조기를 좀 옮겨 달라고 이러한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근 있지 않습니까? 당근의 전화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당근을 깔았죠. 그리고 이렇게 소식도 옵니다.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당근에 제가 책정된 가격을 올려가지고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한번 기회가 되면 하려고만 마음 먹었지, 사실 어플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 요건만 갖다 놨어요. 어떤 요건만 갖다 놨냐면은 저의 그 이제 화물 운송에 관계된 내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에 관계된 내용하고, 그 다음에 운송료에 대한 운송료 가격표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영업한다라는 내용만 기록해 놓고 전화번호만 알려놨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당근으로부터 전화 받은 게 여지껏 최근까지 포함해서 3개 받았습니다. 3개. 그래서 이제 전번주에 당근 하나 온 게 바로 이제 건조기라고 해서 건조기 14kg랍니다. 14kg. 그래서 뭐 14kg면 뭐 간단한 값이다 생각하고, 또 전화까지 안 쓰니까 저는 그분들한테는 거절을 않거든요. 저를
알고 찾아오신 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바로 또 저희 그 옆 동네고 또 이동하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해서 표준 기본 요금으로 제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. 이제 제 그 표준 요금은요, 기본 요금은 5장입니다. 5만냥, 5만냥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하는 거리가 이제 30km 이상이 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추가 요금이 적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작업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놨어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나 적어놨냐면은 서비스 개념 차원에서요. 서비스 개념 차원에서 제가 10% DC 이걸 걸어놨거든요. 어떤 분들을 10% DC 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학생, 만 24세 미만 학생,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, 그 다음에 장애인, 그 다음에 70세 이상 노인층에 계신 분, 이렇게 해서 네 파트를 제가 10% DC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가 그 특이사항에 적어놨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의뢰한 사람은 만 24세 이상이고 또 젊은 아가씨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5만냥 하기로 제가 알려주는 장소대로 갔습니다. 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원래 이제 당근이면은 그 물건이 파는 사람이 내놓지 않습니까, 물건을. 그런데 그 장소에 갔는데 물건을 안 내놓은 겁니다. 그리고 그 물건을 샀던 그 아가씨도 제가 있는 장소로 왔어요. 왜냐하면은 당사자하고 만나서 또 자기도 이제 그 당근 거래니까 오고, 그 다음에 차에 실을 때 좀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심산으로 오셨는데, 막상 가서 보니까 물건을 안 꺼내놨어요.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6층인데요.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. 올라갔는데 식기 건조기가 아니죠. 빨래 건조기죠. 빨래 건조기. 그런데 그게 안방 그 베란다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안방하고 그 베란다 사이에 있는 그 샤시를 뜯어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안방에 이제 안 들어가려고, 집에 안 들어가려고, 사장님 제가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물건을 건네줘야지 제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했더니, 거기 물건을 이제 파신 분이 아마 한 10일 후에는 이사를 간가 봅니다. 이사를 가는데 이제 빨래 건조기가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당근에 내놓고 파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파는 주인께서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저씨인데 혼자 못 한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또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또 그냥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뻗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그 샤시 문을 뜯는데 얼마나 무겁던지요. 그거 저 혼자 안 되고 둘이 낑낑거리면서 한신이 풀었는데, 또 문제는 보니까 말입니다. 그게 저는 무게가 14kg인 줄 알았더니 그 건조기의 그 무게가 14kg가 아니라 그 14kg의 그 중량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. 그리고 또 이제 건조기 밑에는 그 미니 세탁기가 딸려 있어요. 건조기도 혼자 못 들고 또 미니 세탁기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못 들어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저 사장님하고 제가 물건을 꺼내드려도 이거 제가 그 리프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 차에 못 실습니다. 제가 이거 어렵겠는데 하고 이제 제가 두 손 들고 제가 거절하고 이제 나오려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건조기하고 뭡니까? 하단에 있는 미니 그 세탁기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이제 처음 접해본 거죠.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맞습니다.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볼트 두 개씩 해서 4개 푸니까요 분리가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세탁기다 보니까 또 밑에는 그 수전 케이블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띄워놨어요.
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또 다 띄고 이렇저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그 물건을 드러내는 데만 해도 한 40분 걸렸어요. 아, 참.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제가 그 파시는 분하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분리된 것을 싣고 이동을 했습니다. 이동을 했는데 이제 그 사시는 그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아가씨가 아니에요. 예. 보니까 집에 도착했는데 빌라더라고요. 빌라. 예. 빌라 1층. 그런데 그 1층이 그 건조기를 구루마에 태우고 이 현관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. 그걸 건조기를 내려가지고 들고 낑낑거리면서 들고 현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다행히 남편분이 나왔어요. 예. 남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둘이 들고 이제 가는데 허리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. 아이고 할 것이 못 되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겨우겨우 거기도 그 빌라 거실하고 연결된 베란다에 바깥으로 꺼내놨어요. 예. 그런데 보니까 그 빌라가 1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습해요. 예. 베란다도 습해가지고 물기가 쫙쫙쫙하고 집 내부가 굉장히 습해요. 예. 그러니까 건조기가 없으면 안 돼. 내가 보니까. 예. 그런데 이 미니 세탁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아까 분리해가지고 했던 걸 내가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설치해 주려 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게 건조기를 설치하고 또 뭐 하는데도요, 일반 그 바깥에다 맡기면 거의 뭐 5만원 이상씩입니다, 보니까. 예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, 예, 신혼인데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요. 그 습한 지역에서 살고 해서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렇게 조립을 다 해줬어요. 예. 뭐 수평자가 없어가지고 수평은 제대로 못 맞췄지만은 그런 대로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걸 조립해주고, 예, 그 수전 설치하는 것은 그 남편한테 가르쳐 줬어요. 예, 수도꼭지 해가지고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데만 해도 끝나고 나니까 한 2시간 반이 걸려버렸어요. 2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거기 이제 같이 따라왔던 신혼부부 여성께서 미안한가 좀 더 요금 책정을 해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. 예. 이 동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당근 거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, 보니까 지금. 네. 뭐 세탁기, 건조기, 그 다음에 싱글 침대, 더블 침대, 뭐 화장대, TV 다이, 뭐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근도 무작정 하면 안 되겠다. 무거운 거 절대로 혼자서 하면 안 되고, 분명히 같이 그 조력자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당근 물건은 반드시 그 물건이 바깥에까지 나와서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최초에 구두라도 계약할 때 그냥 물건을 바깥에 내놓고 실어줘서 도착지까지 내려다 주느냐, 여기까지 집에까지 뭐 들어가서 제거하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설치하고 이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운송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제가 막상 해보니까 가깝다고 표준 요금만 받고 그거 2시간 반 걸리고 나니까 이거 그 운송료 가지고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혹시 우리 이제 사장님들 동네에서 이제 당근을 이용해서 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. 예. 당근에 들어가니까요, 당근에 뭡니까, 선전하고 PR, 네, 그래가지고 돈 엄청나게 줍니다, 보니까. 예. 예, 선전도 하고, 그 다음에 거기 단골 고객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 보니까 우리 팽택 지구에 1등이 단골 고객만 1,8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예. 그래서 저도
하도 콜도 안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당근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당근만. 예. 여러분들 제가 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. 예. 뭐 쉬쉬 저는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혹시 아직 당근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당근 어플 까시고, 예, 거기에 관계된 그 서류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당근 한번 해보세요. 예. 예, 저도 뭐 안전한 이삿짐은 아니더라도 원룸 정도, 예,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대신에 당근 하려면은 리프트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저도 리프트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래서 이 당근은 이제 일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. 바로 뭐 그 다음날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사 가고 오고 하는 그러한 타이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약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여러분들, 예, 기회 되시면은 네, 당근 한번 해보세요. 예. 당근 사소한 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직접 비즈니스로, 사업으로 당근을 활용해도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당근의 메리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네, 힘들더라도 두벅두벅 걸어갑시다. 네, 파이팅입니다. 안전 운행하시고 행복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